민주당 측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특검안을까지 양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비거리가 저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시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외환죄요? 수사 대상에 외환죄가 오히려 추가됐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뭡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적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도 있다. 그 다음날 러시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격한 대응을 하겠다. 이 정도면 전쟁 가능성을 러시아가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이래서 친위 쿠데타가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내란 수계가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다 있고 내란 수계만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여전히 내란 수계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거짓 선동을 해요. 이 법에 무슨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외환유치죄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 이 외환유치죄가 어디 있습니까? 자, 8호에 보면은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입니다. 어떻게 이걸 반대할 수가 있습니까? 독재하려고 국민 다 죽이려고 한 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독재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 동의합니까? 차관님 동의해요? 네. 그래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민주당의 탄핵, 특검 남발, 예산 삭감이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계엄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 국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란 선동죄 됩니까? 의사표현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돼서 판례상으로 내란죄가 그의 성립 소지가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는 건 법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 오늘 공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법무차관. 네. 현행범 도둑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 목격자가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저거 주변 사람들의 잠을 깨우네? 그러니까 도둑이야!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도둑은 좀 보호하자 라고 말하면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죠. 지금 내란 수계 피의자 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서 처벌하자고 지금 국가기관, 수사기관들이 나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다면 도둑을 옹호하고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내란 상태로 차관님,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얘기하지. 그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자, 도둑을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내란 피의자나 내란 공범들 옹호하면 돼요, 안 돼요? 옹호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만 그 자체가 내란 선전선동죄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내란의 부하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대북 확성기 제재라든지 전단 살포 이런 것들은 북한 지도부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제재 수단이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본다고 사형까지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에 저는 포함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북한 무인기 문제도 이게 지금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작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무인기 보냈느냐라고 북한이 질문하면 딱딱 우리나라가 대답해 줘야 됩니까?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한 적이 있나요? 이 내란죄가 법원행정처장님 결과범입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달성돼야 돼요. 그래서 국회가 아작나고 중앙선관위가 아작나야지 내란죄가 성립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자, 이 비상계엄이 작년에 준비된 게 아니고 재작년 2023년도부터 미리 치밀하게 계획됐다는 얘기는 보도를 보셨죠? 그런 내용의 보도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어떤 압수수색에 의해서 증거가 확보되면
아까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히 얘기했듯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더라도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합니까? 예? 드론 평양에서 무인기 떨어졌어요. 그거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안보실을 통해서 지시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봤지요.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드론사령부, 합참, 국방부 어디도 NCND 수십 차례 물어봤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 매우 높은 개연성이 있다. 그 정도는 우리 법률가들이 이 정도의 법정에서 만약 그런 답변을 하면 여기 법원 행정처장님 나와 계시지만 판사가 어떻게 사실 판단하겠어? 아, 드론 보냈구나. 저급한 드론 보내가지고 평양 시민들이 다 듣도록 해가지고 격추하기를 원했는데 격추하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개연성은 있는 겁니다. 틀립니까? 그런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환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유도 혐의예요. 외환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수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통상적인 경우 피의자 체포를 위해서는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는데 거부를 안 합니다.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예. 자, 그 책임자,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금 강제로 들어간 것이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110조가 적용될 범위에서는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적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예. 이것이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것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예,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집행하기 위한 시도도 적법해요. 그리고 책임자의 승낙 없이 집행하려는 것을 거부하고 막는 행위는 형사소법 110조, 경호법 또 군사기밀보호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막는 행위도 적법해요. 그죠? 위원님과 같은 해석을 전제한다면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110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집행도 적법하고 책임자가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이것을 막는 행위도 적법하고 그러면 두 개의 적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는 마치 이 거부하는 행위가 불법인 양 막 대언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헌법. 예, 뭐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네. 헌법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 130개 조항 중에서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서로 충돌하더라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그렇습니다.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저 조화롭게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 불소추권을 인정하고 있죠? 예. 법 앞에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예외죠. 그렇습니다. 왜 예외입니까?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를 헌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하고 행정부 수반이고 하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절도죄, 강요죄, 뇌물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예외, 일종의 법적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민주적 절차에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있지만 그 부분은 법치주의에게 좀 양보를 권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좀 양보를 해야 될 때죠. 그런 취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불소추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11조 84조를 조화롭게 해석해서 지금 형사 불소추권을 지금 법원의 영장도 적용하고 있고
공수처나 경찰,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헌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에 대한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를 헌법 91조에서 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란, 국헌 문란이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가 헌법기관은 아닙니다만 공수처가 왜 들어가려고 그래요?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법원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의 권능을 소멸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내란 상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아셨습니까? 국회에 총뿌리를 들이댄 것이 내란이잖아요. 공수처, 경찰,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기관을 향해서 총을 쏴라 하는 것이 내란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아직 내란이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너무나 뻔한 거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를 왜 읽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란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